새벽 5시 반. 한지수는 알람 없이도 눈을 뜹니다. 15년째 변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지만 지수는 더 이상 그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빛에 시선을 둡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지만 참을 만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서울 근교 작은 마을,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붉은 벽돌집은 한지수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지은 이 집에서 그는 홀로 지내온 세월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그가 읽은 책들과 직접 쓴 원고들이 빼곡합니다. 지수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마당 한편에 심은 감나무가 벌써 잎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남편이 심었던 그 나무는 이제 지수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 올해도 열매를 많이 맺어주면 좋겠어요. 지수는 감나무를 향해 속삭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감을 따서 나눠 먹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지수는 서재로 향합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어제 쓰다 만 원고가 놓여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의 의미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은퇴 후 시작한 글쓰기는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를 바라보는 지수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교사로 일하던 시절 학생들에게 글쓰기는 자신과의 대화라고 가르쳤던 그 말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절실합니다. 2시간가량 글을 쓴 지수는 펜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켭니다. 벽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곧 동네 아이들이 찾아올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에 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민준이와 5살 소희의 목소리입니다. 지수는 서둘러 문을 열어줍니다. 어서 오렴. 오늘도 일찍 왔구나. 엄마가 일찍 출근하셔서 일찍 왔어요. 민준이가 대답합니다. 소희야, 안녕. 지수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들은 지수의 집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냅니다. 맞벌이 부모를 둔 이 아이들에게 지수의 집은 제2의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지수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 지수가 묻습니다. 글쓰기예요. 소희가 손을 번쩍 들며 대답합니다.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 탁자에 앉습니다. 종이와 색연필을 나눠주고 오늘의 주제를 정합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써볼까요? 민준이는 축구공을 그리기 시작하고 소희는 고양이를 그립니다. 지수는 아이들 곁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교사였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선생님은 뭘 좋아해요? 민준이가 물어봅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교사로 일하던 날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까지.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혼자 사는 건 무섭지 않아요? 소희가 천진난만하게 묻습니다.
지수는 빙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거든요.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림 그리기에 집중합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후 햇살이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여유롭게 걸어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소리는 작게 줄여놓습니다. 너무 큰 소리는 고요한 일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합니다.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지수 씨, 오늘도 산책하시는군요. 슈퍼마켓 앞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네.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혼자 사시는데 밤에 무섭지 않으세요?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수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혼자지만 결코 비어 있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일기를 씁니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쓰는 일기는 그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갑니다. 민준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일, 소희가 고양이와 놀고 싶다고 했던 일, 감나무에 새순이 더 많이 돋았다는 사실까지. 밤이 깊어갑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그에게는 평안합니다. 창문 너머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다른 집들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하루가. 그런데 지수는 아직 모릅니다. 머지않아 이 평온한 일상에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 파도가 그의 삶을,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는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발송인은 대한건설개발입니다. 편지 한 장이 가져올 변화를 아직 모른 채 지수는 봉투를 뜯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안내. 첫 줄만 읽어도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립니다. 이 지역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마을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나무를 바라봅니다. 올해도 꽃을 피우려 준비하고 있는 그 나무를 어떻게 두고 갈 수 있을까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민준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수 선생님, 재개발 편지 받으셨어요? 네. 방금 확인했어요. 어떡하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보상금으로는 이 근처 집값도 안 될 텐데. 지수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도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오후, 마을회관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가장 뒷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부분 지수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부부들도 몇 명 보이지만 표정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상 위에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올라섭니다.
대한권 설계발의 과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습니다. 지수는 그 억지스러운 밝음이 불편합니다. 이 지역을 현대식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도 크게 오를 거예요. 보상금은 얼마나 줄 건가요? 앞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감정 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 거냐고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과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이참에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지수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혼자 살기도 힘들다는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특히나 힘도 없고 대응할 방법도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하시고 보상금 받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순간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났습니다. 주민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수도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수는 서재에 앉습니다. 쓰다 만 원고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의 의미라는 제목이 이제는 비웃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 아이들과 감을 따먹던 추억이 담긴 그 나무를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지수는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이 근처에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워. 아파트 분양받으라고 하던데 그 돈이 어디 있어? 나 같은 할머니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모든 사람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지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만난 박할머니가 지수에게 다가옵니다. 지수야, 우리 어떡하지? 나는 이 동네 말고는 갈 데가 없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수는 위로의 말을 했지만 정작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재개발 관련 자료를 찾아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습니다. 밤늦도록 공부하며 재개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주민동의서 징수 과정, 감정평가 방식, 보상금 산정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다음 날, 민준이와 소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지만 지수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사 간다는 게 정말이에요? 민준이가 물어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야. 이사 가면 선생님 못 봐요? 소희가 불안한 눈으로 묻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을 끌어안습니다. 이 아이들과의 시간, 함께 웃고 글을 쓰던 소중한 순간들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괜찮을 거야. 선생님이 방법을 찾아볼게.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지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봅니다.
건설업체 과장의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힘도 없고 대응할 방법도 모른다. 정말 그럴까요? 지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온 자신입니다. 그날 밤, 지수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평소보다 긴 글을 씁니다. 오늘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혼자 살지만 무력하지 않다. 이 마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이곳에서 살아온 시간과 추억,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펜을 내려놓은 지수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내일부터 무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이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말입니다. 아침 일찍 지수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박할머니의 집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수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니? 지수는 가져온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밤새 정리한 재개발 관련 자료들입니다. 할머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함께 공부해 보면 어떨까요? 박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이런 어려운 것들은 나 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알겠니? 그냥 나가라는 대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지수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민준이네 집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관심을 보입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시도해봐야 알 수 있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설회사랑 싸우는 거 아닌가요? 괜히 얄미운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수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루 종일 집집마다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이 관심은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어려운 일은 모르겠다고 하고 젊은 부부들은 괜한 문제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쌉니다. 교사 시절 학부모들과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건설회사에서 걸어온 전화입니다. 한지수 씨 댁 맞나요? 개별 상담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상담이요? 네. 보상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동의서도 받아야 해서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지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동의서 말고 질문할 게 있는데요. 질문이요. 뭐든지 상담 때 해결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다시 자료를 정리합니다. 질문할 것들을 차근차근 적어봅니다. 감정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주비는 얼마나 주는지, 재정착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날 오후, 지수는 건설회사 현장 사무소를 찾습니다. 조립식 건물 안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과장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지수는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냅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아,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준을 알고 싶어요. 공시지가 기준인지, 실거래가 기준인지. 과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집니다. 그런 세부 사항은 전문가가 처리하는 거니까요. 어르신께서 그런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주민설명회에서 말씀하신 합리적 수준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궁금해요. 지수는 차근차근 질문을 이어갑니다. 과장은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어르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과장이 서류를 밀어줍니다. 동의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를 읽어봐야겠어요. 읽으실 필요 없어요. 다 좋은 조건들이에요. 지수는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합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조항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습니다. 이 조항은 무슨 뜻인가요? 지수가 한 줄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과장은 대답 대신 시계를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서명부터 하시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이 이런 어려운 걸 다 알 필요가 있나요? 믿고 맡기세요. 순간 지수의 등이 쭉 펴집니다. 또다시 혼자 사는 사람은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에요. 제 권리는 제가 알아야 합니다. 과장의 얼굴이 차갑게 식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단, 너무 오래 끌면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지수는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무거운 마음을 달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전문 용어들도 어렵고 법적인 내용들도 복잡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와 소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늦어요? 미안해. 일이 있었어.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은 지수는 문득 예전 생각이 납니다. 교사 시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동료,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도 여러 명이 모이면 가능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말 이사 가야 해요? 소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볼게.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지수는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장을 바라보다가 오래된 교과서 한 권을 꺼내 듭니다. 국어 교육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손이 멈춥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어로 움직인다. 올바른 언어로 진실을 전하면 사람들은 변한다. 지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교사였던 자신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설명을 해야 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지수는 펜을 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정리하고 재개발의 문제점들을 이웃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설명문을 작성합니다. 마치 학생들에게 수업을 준비하듯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고 모든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야 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할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아. 함께 모여보자. 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전화를 들어 올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싸움의 시작 말입니다. 이른 아침, 지수는 마을회관 관리사무소를 찾습니다. 회관을 빌리려는 것입니다. 주민 모임이요? 무슨 모임인데요? 재개발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이미 설명회를 했는데 또 모임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직원은 결국 열쇠를 내어줍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회관에서 책상을 정리합니다. 칠판에 주민 공부 모임이라고 적습니다. 마치 교실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2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박 할머니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지수야,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일단 앉으세요. 민준이 부모님도 왔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 약국 할아버지, 몇 명의 주민들이 더 모였습니다. 총 15명 정도입니다. 지수는 칠판 앞에 섭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익숙한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나눠줍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 쓴 설명서입니다. 먼저 재개발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지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절차, 주민동의 방식, 보상금 산정 방법까지 교사 시절처럼 이해하기 쉽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나요? 민준이 아버지가 묻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중요해요.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해야 재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몇 명이나 동의했을까요?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죠. 지수는 칠판에 마을 지도를 그립니다. 집 한 채씩 표시하며 동의 여부를 파악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집은 아직 서명 안 했어요. 약국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저희도 안 했습니다. 슈퍼 사장님도 손을 듭니다. 하나둘씩 의견을 나누며 현황을 파악해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집에서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네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지수는 마을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오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김씨 아저씨 댁 앞에서 마주쳤을 때입니다. 지수 선생님, 모임 한다면서요? 네. 함께 공부해 보자고요. 괜히 건설회사 비위 건드리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수는 잠시 멈춰 섭니다. 김씨 아저씨,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약하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하지만 이곳에서 살 권리는 있잖아요. 김씨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권리라.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나와 보세요.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틀 후 2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수는 이번에는 보상금 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이주비와 주거 대책비의 구분까지. 우리가 받을 보상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떡해요? 지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뒤에서 김씨 아저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김씨 아저씨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 마을의 정확한 현황부터 파악해 봐야 해요. 몇 집이 동의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동의했는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이웃끼리 대화하면서. 모임이 끝난 후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세 번째 모임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됩니다. 현재까지 동의한 집이 전체의 40% 정도예요. 민준이 아버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슈퍼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대부분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까 하고 서명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수는 칠판에 숫자를 적어봅니다. 재개발 추진에는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이라면 막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박 할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수는 주민들을 둘러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죠. 김씨 아저씨가 말합니다. 그럼 그것을 당당히 말해야 해요. 그 순간 회관 문이 벌컥 열립니다. 건설회사 과장이 들어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라니 괜한 일 만들지 마세요. 어차피 재개발은 확정된 일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거 아닌가요? 지수의 말에 과장이 당황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어려운 일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때 박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김씨 아저씨도 일어섭니다. 우리도 이 마을 주민이에요. 마을 일을 의논할 권리가 있어요. 한 명씩 또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과장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지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과장님, 저희는 대화하고 싶어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진짜 대화 말이에요. 과장이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회관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민준이 어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감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민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모입니다. 지수는 여전히 사회를 맡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합니다. 선생님, 건설회사에서 또 연락 왔어요. 민준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조건을 더 좋게 해줄 테니까 서명하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박 할머니가 손을 듭니다. 저한테도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지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박 할머니의 말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은 모르겠다고 하던 분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김씨 아저씨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 마을이 좋아요. 무엇이 가장 좋으세요? 지수가 묻습니다. 사람들이요.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사람들. 지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청 공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담당 공무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공무원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반대하신다고 들었어요. 반대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설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솔직한 말에 지수는 놀랍니다. 재개발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주민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집 수리 지원 사업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지수는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업도 있는 줄 몰랐어요. 건설회사에서는 당연히 말하지 않겠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공무원은 여러 가지 대안을 설명해 줍니다. 지수는 꼼꼼히 메모합니다. 주민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공무원이 돌아간 후 지수는 급히 주민들에게 연락합니다. 저녁에 열린 긴급 모임에서 지수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재개발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대요. 정말요? 박 할머니가 기뻐합니다. 집을 부수지 않고도 마을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인가요? 슈퍼 사장님이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원한다면 말이에요.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처음으로 실질적인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김씨 아저씨가 묻습니다. 투표해 볼까요? 민주적으로. 지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종이에 재개발 반대, 마을 개선 사업 찬성이라고 적어서 투표합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냈네요. 민준이 어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일주일 후 건설회사에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너무 낮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수는 마당에서 감나무를 바라봅니다. 꽃봉오리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민준이와 소희가 뛰어옵니다. 선생님, 이제 이사 안 가도 돼요. 그래. 이제 안 가도 돼. 지수는 아이들을 끌어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마을이 살아났다. 아니, 마을이 살아났다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해야겠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확실해졌다.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며칠 후 시청에서 마을 개선 사업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싶으세요? 주민들이 하나둘 의견을 냅니다. 골목길 포장을 다시 해주세요. 가로등을 더 밝게 해주세요. 아이들 놀이터도 새로 만들어 주세요. 지수는 마지막에 손을 듭니다. 마을 도서관은 어떨까요? 작은 도서관이라도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에 만들까요? 마을회관 한쪽 공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담당자가 메모합니다. 지수의 마음이 설렙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감나무의 푸른 잎이 무성합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나무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마을 도서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입니다. 지수는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선생님, 이 책 재미있어요. 소희가 그림책을 들고 옵니다. 어떤 내용인데? 할머니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수는 빙긋 웃습니다. 소희가 선택한 책이 의미심장합니다. 할머니는 왜 외롭지 않을까? 친구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할머니가 강해서요. 지수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 사람은 혼자여도 강할 수 있어. 그리고 함께하면 더 강해져.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지수는 도서관에서 정리를 합니다. 책들을 제자리에 꽂고 의자를 정리합니다.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들입니다. 지수는 도서관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합니다. 골목길은 예전보다 밝습니다. 새로 설치한 가로등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수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혼자 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혼자 사는 것은 고립이 아니다. 자유이고 선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이다. 나는 혼자 살지만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혼자 살지만 사랑받고 있다. 나는 혼자 살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지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별이 보입니다. 내일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조용하지만 충만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